안녕하세요. 오해의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7주차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마 계산하는 컨셉을 처음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곧장 여러분이 계산 내용들만 바로바로 들어다 보게 되면 좀 엑셀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거나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 내용으로는 서식, 그러니까 문서를 꾸미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엑셀에서는 계산하는 일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지난주에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었던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만 계산해 두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의 계산일지라도 쉽게 빠르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아마 엑셀에서 문서를 꾸미는 작업들일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엑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했던 것처럼 엑셀도 뭐 계산 도구라고 우리가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서를 만드는 문서 작성기예요. 그래서 뭐 보고서든 또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같은 이런 숫자가 중심이 되는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서도 보는 사람이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꾸미는 작업. 저는 이걸 데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알록달록하게 다른 숫자들과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고 또 글자 꼴이라든가 뭐 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서식을 다루는 것, 가장 기초적인 표 서식, 그리고 셀에 대한 스타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화된 그것들은 아마 자신의 입맛에 꼭 맞지 않는다면 일단 자동적으로 한번 테마를 적용한 뒤에 바꾸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서식 지정을 해서 내가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 글꼴, 뭐 이런 것들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본 서식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엑셀에서 자료들을 다룰 때 뭐 평균 이상이 되는 것들은 눈에 잘 띄게끔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든가 눈어림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페이지의 여백이라든가 인쇄될 때에 어떻게 인쇄될까에 대한 설정을 하는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의 과정까지 살펴보는 인쇄하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냥 메뉴만 눈에 좀 익혀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로직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설명을 다 드렸고 바로 우리 실습 영상으로 곧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제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었었던 내용입니다. 직접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자신이 했던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제를 푸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메뉴들을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지난주의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화면은 지금 소스라고 그러니까 생으로 러프하게 제공되는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그러한 소스이고요. 이 파일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일로, 그러니까 이러한 화면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수량 옆에 이렇게 금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겼어요. 이 금액은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금액은 본사로 납입할 그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40%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진이라고 하는 항목은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
아주 단순한 계산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좀 차이 나는 것들은 아래쪽에 합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이 색깔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또 그리고 위에 쪽에 글자 꼬리, 이거는 궁서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A1의 셀과 그리고 여기가 F인가요? G1 셀, G2F니까 저기가 G1 될 것 같은데, 이 A1부터 G1 셀 사이에 선이 없어요. 그죠? 이 하나의 셀로 되어져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여기 원화기호가 붙어 있고 여기에 각각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용이 변경된 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금액이라는 항목을 먼저 만들게요. 자, 금액.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바로 구워 식빵에 대한 단가와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계산하는 것이니까 자, 이꼬로 하고요. C3에 15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500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20 이렇게 하면 되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있으시면 반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를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죠? 계산 결과와 그리고 데이터는 따로따로 관리해라 라고 그랬어요. 이 계산 결과는 우리 한번 구해 놓으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그 계산 결과에 필요한 내용들, 즉 여기 C3과 D3에 들어가는 내용을 주소를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했었을 때는 데이터들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 주소를 자,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더니만 자동적으로 C3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곱하기 하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D3을 선택해 주니까 주소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이꼬르 표시가 붙어 있었을 때는 엑셀이 사용자가 계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우스로 선택해 주면 해당 주소를 이 수식 안에 넣어 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지금 이꼬르 C3 곱하기 D3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 입력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500 곱하기 20을 했던 계산 내용과 동일하죠. 예, 이거를 계산을 해보라라고 하면서 엔터를 눌러보면 3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꼬르 하시고 역시 이번에도 베들레헴의 금액을 구할 때 자, C4 곱하기 D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값을 구해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 가면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 5라고 하는 자리, 이 6이라는 자리, 이 7이라는 자리에 결과들이 나와야 할 것들에 대한 그 패턴이라 그럴까요? 공식이라 그럴까요? 한번 우리 계산하지 말고 상상만 해봅시다. 일단 위에 있는 23과 24에 대한 결과를 좀 풀이를 해보면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수정도 할 수 있고. 자, C3과 D3을 곱하는 게 23의 결과예요. 역시 24에서의 결과는 C4와 D4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E5는 어떻게 될까요? C5와 D5를 곱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감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산하는 방식, 공식은 똑같아요. C5와 D5를 곱하고 C6과 D6을 곱하고 C7과 D7을 곱하고
다 옆에 있는 걸 곱하는 거잖아요. 자, 같은 방식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 5부터 이 9까지의 내용이 다 같은 방식의 계산이에요. 옆에 거와 옆에 거를 곱하는 거, 옆에 거와 옆에 거를 곱하는 거. 단지 뭐가 달라집니까? 단지 행이 하나씩 증가하는 주소가 줄이 하나씩, 줄이라 그러면 좋을까요? 행이 하나씩 증가하는 것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C3, 여기는 C4, 여기는 C5, C6 이런 식으로. 자,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씩 증가시키는 계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맨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현재 셀을 두시고 자동 채우기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는 곳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이렇게요,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얇은 십자 모양일 때 자동 채우기를 한다고 쭉쭉쭉쭉쭉 잡아 내리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보여질까요? 자, 나머지 계산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씩 보면 되겠죠? C6 곱하기 D6, C7 곱하기 D7, C8 곱하기 D8, C9 곱하기 D9. 주소를 하나씩 증가시켜 준 거죠. 줄을. 그래서 엑셀에서는 한 번만 똑같은 패턴의 계산을 구해놓고 나머지 계산들을 자동 채우기로 쭉 이렇게 채워버리게 되면 이거를 지금 8개, 7개 정도 되나요? 7개 정도 되는 이 기록에 대한 계산을 지금 하나씩 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0개, 1000개 같은 계산일지라도 모두 다 한 번만 구해 놓으면 같은 패턴의 계산이라면 나머지도 자동 채우기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자, 이게 엑셀을 사용하는 강력함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역시 옆에 오른쪽에 이번에는 입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입금액을 구하시고, 자, 역시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꼬르. 자, 계산하겠다 선언을 하시고 이 3에다가 금액에다가 40%를 구하라 그랬대요. 40%.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다가 곱하기 40%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0.4를 곱하겠습니다. 그렇죠? 1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올 테고 0.4를 곱하면 40%의 금액을 구해 주겠죠. 자, 이런 센스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12,000원 구해졌죠. 그럼 나머지 계산도 그렇게 구하면 될까요? 이꼬르 0.4. 근데 잘 보세요. 자, 요거에다가 이 사이에 0.4를 한다 치게 되면 같은 패턴 아닌가요? 그쵸? 아까 금액을 구했을 때처럼 0.4를 주소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서 곱해 주는 것과 같은 계산이라는 겁니다. 같은 패턴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구했었던 요 첫 번째 값에다가 자동 채우기를 한번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얇은 십자 모양으로 자동 채우기 지점으로 오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게 되면 나머지 계산들도 끝내 준다는 거죠. 자, 주소가 증가하는 것일 뿐 같은 계산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뭐 여기서는 마진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이꼬르 자,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입금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G4에서 구해야 할 이 마진도 금액에서 입금을 빼는 거잖아요. 같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로 역시 답을 구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세요.
주소만 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일 뿐 계산의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 자, 이게 엑셀의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편리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계산의 마무리로서 우리 합계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메뉴 하나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이 합계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열이 하나의 셀로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나, 둘, 세 개 내가 합해야 할 셀을 선택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셀들을 병합시키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가운데 맞춤해 준다는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셀을 하나로 병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시켜 주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근데 잘못해서 이거를 합치는 거 3개를 4개를 합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버튼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시 튕겨져 나오게끔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합치고 싶을 때는 선택하여 그리고 병합 버튼 눌러 주시면 셀이 합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수량에 대한 합계이겠네요. 자, 수량에 대한 합계를 배울 때, 자, 이꼬르 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D3 플러스 D4 플러스 D6, D5 플러스 D6 플러스 D7 플러스 D8 플러스 D9까지를 더한다. 그죠? 자, 이거 뭐 되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더할 것이 100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지금 아직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함수에서 함수의 사용법을 배울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엑셀에서 기본 계산법만 일단 인지를 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더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금액의 합계도 23, 24, 25, 26, 27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었던 똑같은 방식의 주소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잘 계산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주소가 하나씩 증가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던 계산들을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배워봤습니다. 자, 계산은 끝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제 보기 좋게 아까 봤었던 그 내용처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런다면 위쪽에 있는 요거 궁서체로 된 제목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 여기 영일 편의점 납품 현황이라는 게 G1까지 하나의 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거를 하나로 합친다. 방금 전에 배웠어요. 우리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요만큼까지는 합칠 거야 라고 엑셀에게 알려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 주시면 셀이 하나가 되면서 글자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글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여기 보시면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글자 꼴 키우는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글자의 꼴도 이렇게 선택해서 궁서체로 바꿔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의 결과에는 보시면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박스와 제목이 한 줄 떨어져 있어요. 그쵸? 2번 줄이
한 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요만큼을 선택해서 잘라내기 해서 아래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어요. 수업할 때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한 줄을 여기다 밀어 넣으면 되겠죠. 전체 한 줄. 우리 한 줄을 관리할 때 전체를 관리하는 줄이 어디 있다 그랬었죠? 예, 요거 보이세요? 왼쪽에 2번 이름 셀이라고 하는 거 행을 선택하는 그 내 이름 셀을 선택하시면 이 선택할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셀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한 행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자, 한 줄을 삽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줄이 삽입이 되죠. 예,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도 그렇게 삽입했으니까 열 머리 글에 셀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삽입이 되겠죠.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끼워 넣은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단축키 수업 배웠었죠? 컨트롤 Z 되돌리기 버튼 누르던가 여기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버튼 undo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단축키가 편하니까 컨트롤 Z 되돌리기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셨으면 일단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이렇게 테이블을 그릴 만한 공간을 선택합시다. 내가 테이블을 그리고 싶은 만큼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글자꼴 바꾸는 곳 아래쪽에 창문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버튼이에요. 근데 이 버튼은 자, 근데 이 버튼은 잘 보시면 여기 약간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기본 설정되어져 있는 테두리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모든 테두리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테두리를 모두 다 골라 보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게 없네요. 선택을 다시 하시고요. 모든 테이블.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모두 다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셀들이 지금 글자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한테 얘네 선택한 애들은 가운데로 맞춤시켜줘 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 볼게요. 이 메뉴는 여기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버튼. 자,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색깔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칠하는 것도 위쪽 리본 메뉴에서 이 페인트 통이 엎어지는 듯한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색깔을 고를 수 있고요. 현재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단가, 수량, 금액, 입금, 마진 중에서 이 수량은 돈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죠. 근데 단가나 금액이나 입금, 마진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화 기호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택을 한꺼번에 해주되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인접해 있지 않은 셀들끼리 붙어 있지 않은 셀들끼리도 선택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자 여기 콤마 버튼이 있죠. 이 콤마 버튼을 누르시면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 줍니다. 자 찍힌 거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런데 앞에 원화기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원화기호를 붙여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회계 표시라고 하는 돈이 쌓이는 듯한 버튼이 있을 겁니다. 돈에 관련된 버튼이에요. 요거를 눌러서 한국에 맞춰 주시면 한국이라는 곳에 맞춰 주시면 예, 원화기호를 붙여 주죠. 자 지금은 요거를 빼놨으니까 얘네들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라 하게 되면 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현재는 세 자리가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콤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3만에다가 .00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뭔가 뭐 붙여줬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가 의도한 대로 표시를 안 해준 애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소수점 자리 수를 줄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요거는 소수점 자리 수를 늘려서 반올림을 풀어주는 거고 요 오른쪽에 거는 소수점 자리를 줄여서 반올림을 버림을 하는 버튼입니다. 여기서 요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수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한 자리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번 누르면 예, 정확하게 소수점 자릿수가 빠진 채로 정수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원래 결과대로 보고 싶은 것들대로 바꿔봤습니다. 빠진 거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꺼운 실선 아래 건 두 줄짜리 실선 요거는 나중에 스타일 같은 데서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일부러 안 한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것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예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제로서 우리 오늘 수업에서의 주제인 서식 문서 꾸미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예제가 없으실 텐데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예제 파일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시연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작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이번 예제 다루게 될 예제는 표 서식 그리고 셀 스타일과 테마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생 소스예요.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내용인데 요것을 요 탭을 좀 옮겨 볼게요. 품목별 판매 현황 결과 이렇게 바꿔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일단 왼쪽으로 다시 탭을 옮겨서요. 이렇게 돌아와 볼게요. 요거에 대한 그 테마를 바꾸는 건데 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되어져 있고 요 내용이 지금 하나의 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샤프가 추가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 요 요약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차이점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샤프라고 치고요. 그리고 200개였나요? 2000개, 예, 2150개. 결과는 자동적으로 구해 주네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해 놓은 값에다가 값이 그 다음 행이 추가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해 주기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약 볼게요. 요약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꼬르 우리는 아직 지금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배운 채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오늘은 계산이 주가 아니라 서식이 주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것을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불편하죠? 예, 일단 함수를 우리 진도를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또 선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이걸 좀 편리하게 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테이블이 없네요. 테이블을 좀 다시 꾸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었던 거와 같이 여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두 줄짜리 또는 두꺼운 선 그런 거 안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 일부러 두 개를 빼놓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셀에 대한 서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메뉴입니다. 셀 서식이라는 메뉴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셀에 대한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식을 세밀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 테두리를 볼게요. 자, 테두리를 설정을 아주 세밀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왼쪽에 스타일에서 두꺼운 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두꺼운 거 선택한 거를 직접 넣어줘 라고 마우스를 여기 한번 찍고 이쪽에 미리 보기 창에 여기에 한번 찍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두 줄짜리를 선택을 해요. 두 줄짜리. 그리고 아래쪽에 두 줄짜리를 찍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건 미리 보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부분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위쪽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미리 보기에서 위쪽. 또 미리 보기에서 아래쪽은 또 그럼 어딜까요? 내가 선택한 부분은 여기까지니까 이 아랫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두껍게, 아래는 두 줄짜리를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두껍게, 아래는 두 줄짜리가 들어가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을 먼저 해주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디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곳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단축 메뉴가 뜹니다. 이 중에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글꼴, 테두리 뭐 등등을 또 색깔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따로따로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선을 빼볼까요? 이렇게 선이 없음으로 해볼까요? 선이 빠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색깔도 한번 더 볼까요? 위에는 노란색으로 요만큼만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페인트 통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노랗게 칠해주고요. 아래쪽에는 요약 부분에는 파란 색깔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달라요. 하지만 우리 좀 메뉴를 배워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고, 저것도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까 1번 예제에서 해봤으니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뭐 견고딕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요 결과치와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의도한 바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만큼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두껍게, 메뉴 보이시죠? 두껍게. 그리고 여기 각각의 숫자들은 전부 다 요만큼 선택을 먼저 해 줍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라. 됐죠? 세 자리마다 콤마. 그리고 도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은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화 기호 표시를 해줘라. 어이쿠, 좋은 거 나왔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에러 뜬 것처럼 이렇게 우물정자 표시가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끔씩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발견하실 거예요. 에러가 뜨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열의 넓이가 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의 넓이가 좁으면 이런 식으로 우물정자로 표시가 되니까 에러 표시가 아니니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열의 넓이를 넓혀주기 위해서 여기 D와 2열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요. 예, 넓혀 주시게 되면 예, 정확하게 표시가 되죠. 그때 우리 가르쳐 드렸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였었죠? 더블 클릭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간편하게 가장 넓은 긴 글자에 맞춰준다 라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수점 둘째 자리가 좀 마음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예, 자릿수 줄임 버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릿수 줄임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표시가 돼서 바꿔봤어요. 결과치 요구한 것과는 달라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세밀한 메뉴를 좀 배워보기 위해서 셀 서식 메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같은 거에서 요구하는 메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교과서에서는요, 이만큼에 대한 내용을 선택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른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띄워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요 메뉴인데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두도록 합시다. 세밀한 기능을 먼저 배운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빠른 분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필요한, 네가 뭘 필요한지 몰라서 일단 다 배열을 해놔봤어. 우리가 필요한 건 표죠. 표를 선택을 합니다. 표에 대한 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엑셀이 표에 대한 것을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스마트하게 제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의 글자 색깔은 하얀색에다가 뭐 이렇게 각각의 버튼들 색깔들 칠해주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주네요. 자, 이것들 보시면 비슷하죠? 아까 나왔던 것과 예,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다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선택해서 자, 이것을 여기 보시면은요, 리본 메뉴 안에 스타일 메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쑥 내려서 보시게 되면 제목 및 머리글에 관련된 내용들로 미리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 꼴 고르고 글자 두껍게 하고 이런 뭐 두세 번의 메뉴를 거쳤는데 이런 미리 마련되어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메뉴 누르는 것만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약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 위에 보시면 스타일에서 요약에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이 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위쪽에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테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마. 이 테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그런 색깔, 글자꼴 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엑셀이 기본 제공해 주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한번 눌러 보시면, 누르지 말고 마우스만 살짝 대셔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또 살짝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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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필요로 할 것을 알아채서, 그러니까 좀 꾸미는 작업에 대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엑셀에서의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예제로 견적서를 통해서 우리 셀 서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셀 서식을 다루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별로 각각 사용해야 될 그러한 셀 서식들이 좀 각기 다르지만 셀 서식 메뉴가 뭔지를 이해하는 좋은 예제일 것 같아요. 제가 제공한 그런 예제 파일 안에 보시면 여기 견적서라고 하는 시트가 있을 겁니다. 이 시트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에도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그러한 예제가 있고요. 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의 견적서를 꾸민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문서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근데 지금 왼쪽에 시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이것과 이 견적서 내용을 좀 비슷하게 맞춰 보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십시오. 큰 그림, 큰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셀은 전부 다 합쳐져 있네요. P라고 하는 10가지. 그리고 넘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역시 통합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C라고 하는 열은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위에 것만 보고요. 자, 다시 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합해져야 되겠죠. P까지 다 합쳐버릴까요? 예, 여기 내용을 쫙 다 합쳐버리도록 합시다. 자, 내가 합치고 싶은 만큼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서 뭐 적당한 크기가 있는지 좀 구경해 봅시다.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예,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넘버에는 밑줄이 필요하니까 밑줄 버튼을 눌러 주시되 먼저 요만큼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엑셀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밑줄이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 안 그어져 있다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우리가 밑에다만 긋는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문서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테두리가 여기 두꺼운 모습을 취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가로로 세로로 입력된 글자도 보이고요. 사업자 번호 상호가 아니라 상 한참 뒤에 호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의 글자로 꽉 채워져 있고요. 자, 이 정도. 일단 여기만 일단 봅시다. 자, 여기 건드려야 될 텐데 요만큼 내가 테두리를 넣고 싶은 만큼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요. 여기서 테두리 긋는 메뉴 중에서 바깥쪽에만 굵은 테두리를 넣겠다. 적용되죠? 맞나요? 예. 그러면 안쪽에도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안쪽에는 그러면 테두리를 그때 아마 바깥쪽까지도 얇은 실선이 될 것 같은 맞죠? 예, 여기에서 한 번 더 자, 순서를 앞뒤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에는 두껍게 안쪽에는 얇게 되는데 아까 봤었던 결과치하고 조금 선의 두께가 좀 얇아 보여요. 두꺼운 선이.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배우셨던 두 번째 예제처럼 내가 선택을 먼저 하시고 선택된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셀 서식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를 불러와 봅시다. 자, 여기 테두리가 있을 텐데 테두리 두꺼운 거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가 윤곽선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물론 하나씩 넣어 주셔도 됩니다. 두꺼운 거. 그래서 조금 두꺼운 실선을 넣어서 확인을 누르면 예, 두껍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급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봅시다. 그죠? 요만큼이 병합돼서 하나의 셀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이거는 벌써 한 세 번째 나오는 메뉴니까 잘 기억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실상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 둘, 셋, 세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글자의 맞춤이 지금 보면은 텍스트가 지금 가로로 누워져 있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를 세로로 또는 가로로 누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글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호 딱 붙어 있는데 결과치에는 떨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선택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늘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 메뉴입니다. 여기서 왼쪽 들여쓰기가 아니라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 주시게 되면 글자의 셀에 맞춰서 균등하게 글자들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셀 서식에 균등 분할이 되어져 있는지 봅시다. 안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 그래서 균등 분할로 맞춰 주십시오. 균등 분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 오른쪽에 발행일을 보시면 발행일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2017년 7월 31일. 근데 여기는 7월 31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일단 밑줄부터 긋읍시다. 여기 밑줄이 다 그어져야 되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에 테두리를 긋는 거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잘 보세요. 중요한 메뉴 나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지금 선택은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 지금 7월 31일로 되게끔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날짜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도까지 표시하는 이거 있습니다. 형식 이걸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2017년 7월 31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표시가 완벽하게 되죠.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한다면 오늘 4월 마이너스 30일 그러면 날짜를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2020년 4월 30일로 기록해 주겠죠. 나는 2020이라는 걸 입력한 적이 없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불러와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귀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귀화라는 글자를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판단하시면 금성전자라고 하는 것만 셀 안에 들어가 있고 귀화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자동적으로 붙은 것 같아요. 김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다 제가 최영일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귀화를 붙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한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와 여기에 셀을 두 군데 다 똑같이 동시에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두 군데 다 똑같이 할 거니까 동시에 이 셀에 대한 내용으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골라 보시면 쭉 골라 볼게요. 골뱅이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기 미리 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귀하. 골뱅이, 귀하. 이런 식으로. 지금 골뱅이 뒤에다가 귀하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요. 글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그냥 기본 뭐 김수영 이라는 걸 입력했다면 이걸 요 앞에 있는 골뱅이로 인식하고 뒤에 귀하라는 걸 붙여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냥 최영일 입력하면 귀하를 붙여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입력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표시 형식을 그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건 여기도 있습니다. 2860000 286만 원. 이곳을 결과에서 보시면 일금 286만 원 정 이렇게 한글로 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얘를 숫자로 입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지기에는 한글로 기재해 준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변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테두리가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표를 좀 테두리로 요만큼까지 해서 봅시다. 맞게 했나요? 예.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각자 다 넣어볼까요? 나중에 합하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러분도 좀 헷갈릴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체가 되겠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체가 됩니다. 그렇죠? 맞게 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 테두리 좋습니다. 여기까지 테두리 두꺼운 거 넣어 줄게요. 또 여기도 테두리 뭐 이 정도, 여기도 두꺼운 테두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286000을 한글로 표시하는 걸 볼게요. 역시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시면 한글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중에서 여기 위에 미리 정해 놓은 게 있네요. 일금 원정 하는 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일금 원정.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표시된 것 중에서 앞에 일금과 뒤에 원정을 붙여 주시면 일금 한글로 표시 그리고 원정을 붙여 준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 주실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뒤쪽에 보시면은 밀리미터라고 하는 규격에 M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먼저 선택 범위를 해 주시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골뱅이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골뱅이 표시 중에 여기 만약 mm이 없다면 골뱅이 표시를 선택해서 mm을 붙여주시면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mm으로 표시가 되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넓혀볼까요? 예, mm 표시가 붙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셀 표시 중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별로 없네요. 합치는 것 외에는 병합.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예제로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신입사원 평가표라는 예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자와 남자를 좀 눈어림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남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져서 이것을 헷갈려 할 경우에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서식 꾸미는 작업으로 눈에 잘 띄게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렇게 여자 남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블럭을 지정 먼저 하세요.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리본 메뉴 안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메뉴를 눌러서 여기 셀 규칙 강조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어떤 값을 포함, 텍스트 포함 있죠?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서 여자라는 글자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미리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예, 여자라는 거 포함되어 있으면 진한 빨간색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죠. 뭐 빨강색 채우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여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이 부분은 여자구나 라고 쉽게 표시할 수가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블럭 먼저 지정하세요. 선택 먼저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셀 규칙 강조해서 텍스트 포함 남자라고 쳐볼게요. 남자는 빨간색밖에 없나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뭐 다른 거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한 노란색 텍스트가 있는 노란색 채우기.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남자 여자가 눈에 잘 띄게끔 할 수가 있죠. 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서 이만큼 숫자들 중에서 80점 이상은 뭐 점수 잘 나왔네 하면서 눈에 잘 띄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조건부 서식 역시 블럭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 규칙 이거부터 할까요? 예, 뭐보다 크다, 작다. 자, 여기 값을 80점이라고 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번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녹색으로. 자, 이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이네. 눈에 띄게끔. 자, 이래들만 색깔을 다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을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규칙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적용한 규칙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삭제해 주시게 되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60점 미만에 있는 학생들만 보겠습니다. 뭐보다 작다. 그러면 60점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조금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만 눈에 띌 수가 있겠죠. 총점도 마찬가지고요. 평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규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두껍게 표시한다든가 색깔을 칠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편하게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규칙을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게 되면 다음 값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셀 값이 뭐 여기 지금 전에 배웠었던 연산자 보이시죠?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80점 이상, 90점 중간 뭐 이런 걸 해볼까요? 이상이니까 셀 값이 80점 이상, 서식은
색깔만 바꾸도록 하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80점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요 인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백을 설정하거나 용지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를 사용하기보다는 파일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보면서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도록 하죠. 보통 가로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고 세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보기가 이렇게 설정을 가로로 또는 세로로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쇄할 때 여백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인쇄 여백을 넓게 좁게 할 수가 있는데 넓게 하시게 되면 여백을 넓게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에서의 여백을 넓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좁게 하시게 되면 딱 붙어서 인쇄를 하게 되겠죠. 아마 여기 평균 옆에 더 열이 존재했다면 이쪽의 여백도 다 끝까지 채워졌을 거예요. 자, 또는 인쇄를 할 때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운데로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아래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요. 여백을 맞춤이 아니라 세로로 가로로 풀어주게 되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하실 때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맞춤 기능을 눌러주면 글자들을 좀 축소를 시켜서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확대 축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 4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실습해 보시면서 이번 주 수업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 함수 계산하는 것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무리 멘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실습 영상들을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면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눈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습 예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만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거 자율성을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접 연습하셔서 자기 것이 되시면 됩니다. 과제는 늘 똑같죠. 매주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강의에 대한 요약, 자신의 배운 거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대면 강의가 다가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에서 다음 주차까지만 우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다음 주의 내용은 소식에 대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리고 기초 함수 배워보는 시간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주차 수업 수고하셨고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지치지 마시고 푹 쉬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